여러분, 얼마 전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국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삼성협 깐부치킨에서 치맥회동을 해 정말 난리 났었습니다. 깐부치킨에서 AI 깐부 메뉴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때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뭐 그냥 쇼잉 아니야? 친한 척하고 메모리 반도체 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말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젠슨 황은 이미 정확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동 특파원. 자,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GPU 26만 장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PU 26만 장은 시가로 약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한국이냐 이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때문?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 하나죠. 삼성, SK가 돈이 많아서?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메모리를 사줄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피지컬 AI의 미래입니다. 자,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MBC 뉴스에도 나왔고요. 젠슨 황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가 대만 TSMC 행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제조 공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제조 산업은 잘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둘 다 갖춰져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조 능력과 소프트웨어 능력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미국, 소프트웨어는 최고지만 공장은 거의 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독일, 제조는 강하지만 IT 소프트웨어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둘 다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보안 문제로 미국이 절대 손잡을 수가 없죠. 일본, 한때 제조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도 제조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럼 남는 게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근데 피지컬 AI가 뭔데? 자, 그럼 피지컬 AI가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AI는 화면 속에만 있었습니다. 챗GPT 쓰시죠? 그림 그려주는 AI 보셨죠? 다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드론이 배달하고 이런 거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GPU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실제 공장이 있어야 하고 실제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실제 로봇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봇들이 움직이는 모든 동작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해요. AI가 학습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한국은 이게 얼마나 되어 있냐?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이미 이뤄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가보셨습니까?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는요? 거기선 이미 로봇들이 수만 가지 동작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데이터로 쌓입니다. AI한테 이렇게 움직여라고 가르치려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한국만큼 이게 많이 쌓인 나라가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팩트를 알게 되셨다면 이처럼 국가 미래를 바꿀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게다가요. 자동차 산업 보세요. 부품부터 시작해서 완성차까지 전체 생태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로봇 기술도 있고 반도체 메모리도 세계 1등이고 5G 인프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 모든 걸 한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진짜 받을 수 있나?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진짜 GPU 26만 장 받을 수 있어? 트럼프가 또 뒤집으면 어떡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26만 장은 한국으로 이미 오고 있습니다. UAE는 엔비디아 블랙웰 GPU를 이미 선적받았습니다. 실제로 도착했다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GPU도 지금 배 타고 오는 중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배요. 왜?
양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로는 못 싣는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칩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렌드 쇼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친한 나라, 동맹국끼리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TSMC가 엔비디아 GPU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만하고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보세요. 다 동맹 아닙니까? 한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GPU만 받으면 다 되냐? 아닙니다.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35조 원 투입하겠습니다. 35조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돈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고 했냐면요. 첫째, 국가과학자 100명을 육성합니다. 5년 동안 매년 20명씩요.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 인재들한테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대학원 장학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은 장학금 받는 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늘리는 거죠. 셋째, 외국 인재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도 기존에 6년 걸리던 걸 3년 만에 받을 수 있게 한답니다. 넷째, 연구 환경을 확 바꿉니다. 연구자분들 힘들잖아요. 영수증 붙이고 서류 작성하고 행정 서류가 무려 460종이나 됐답니다. 이걸 확 간소화하고 연구비 사용도 자율성을 확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PBS 제도도 폐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출연연구소들이 과제 따오기 경쟁 때문에 본연의 연구에 집중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 말고 연구만 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대형 과제 시작 시간을 확 줄입니다. 기존에는 큰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려면 4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걸 2년으로 단축한답니다.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자,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이미 배정됐습니다. 35조 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갈 때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세계 1등으로 만들었죠. 지금 또 한 번의 전환기가 왔습니다. 화면 속 AI에서 현실 속 AI로, 챗GPT 시대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 시대로,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의 1등 기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요? 이번엔 정부가 35조 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본 건 단순히 지금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는 5년 후, 10년 후 피지컬 AI 시대가 왔을 때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아직 미국, 중국이 앞서 있고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GPU 26만 장이 들어오고 35조 원이 투입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이 갖춰지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공계에 진학한다고 하면 이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아, 이공계 가라. 미래가 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